자, 이번에는 상대성 이론 문제 풀 때 실제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좀 볼게요. 우리 저번 영상에서는 사실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은 아니야. 특수상대성 이론이라는 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느낌을 주는 영상이었던 거지, 실제로 문제 푸는 데는 막 그렇게 도움되는 영상은 아니에요. 오늘은 실제로 특수상대성 이론을 어떻게 문제를 풀고, 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계속해서 틀리는 부분들이 있을 거야. 그런 게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놓쳐서 틀리는지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자, 이런 전형적인 문제가 있죠. 우주선의 내부 관찰자랑 우주선 밖에 정지한 관찰자가 있고, 우주선 안에 광원이랑 그 광원에서 나온 빛을 검출해주는 검출기가 있는 거지. 근데 이제 이 문제 같은 상황은 우주선의 정중앙에 광원이 있고, 그 광원에서 출발한 빛이 양쪽 끝 검출기 A, B로 날아가고 있는 상황이야. 상황은 이해되시죠? 첫 번째, 자, 철수가 봤을 때 시간이 더 느리게 흐르는 사람. 자, 철수는 정지해 있어. 그리고 영희는 움직이고 있잖아. 그러면 시간 팽창에 의해서 영희가 시간 지연이 일어난다고. 그럼 철수가 봤을 때 영희는요, 슬로우 모션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철수가 봤을 때 영희는 영희의 시계가 1초가 1초보다 더 길게 흐르는 것처럼 보인다고. 시간이 천천히 흘러요. 그래서 철수가 봤을 때는 영희의 시간이 더 느리게 흐르죠. 실제로 천천히 흘러요. 실제로 슬로우 모션으로 움직인다고, 사람이. 자, 근데 이제 2번이 중요한데, 자, 영희가 봤을 때 시간이 더 느리게 흐르는 사람? 그럼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하잖아. 철수가 봤을 때 영희가 시간이 느리게 흐르니까 영희가 봤을 때 철수는 시간이 빠르게 흘러야 되잖아. 근데 그렇지가 않아. 여기 이제 첫 번째 장벽이야. 왜냐하면, 자, 영희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영희 입장에서는 자기가 정지해 있고 철수가 자기를 향해서 오는 상황이거든. 상대속도 생각해봐. 광속불변은 빛에 대해서 상대속도가 적용되지 않는 거지, 이 우주선에 대해서는 상대속도가 적용이 되죠. 우주선이 정지해 있다 쳤을 때 철수가, 이제 철수를 비롯한 우주가 자기한테 오고 있는 거야, 영희 입장에서는. 그러면 영희는 자기가 정지해 있고 철수가 움직이네? 그러면 영희가 봤을 때 시간이 더 느리게 흐르는 사람은 철수예요. 자, 여기서부터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철수가 봤을 때도 영희가 시간이 느리게 흐르고, 영희가 봤을 때도 철수가 시간이 느리게 흘러요. 특수상대성 이론에서는 본인 기준으로 시간이 본인보다 빠르게 흐르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속도 V를 가지고 있는 물체는 반드시 로렌츠 인자가 양수인 실수가 되고, 그렇게 되면 시간 팽창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 나 기준으로 봤을 때 운동하고 있는 모든 물체는 나보다 시간이 다 느려요. 근데 뭐 이런 말장난은 할 수는 있지. 뭐 철수가 봤을 때 철수의 시간은 영희보다 빠르게 흐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 철수가 봤을 때 영희의 시간이 느리게 흐르니까 영희의 시계에 비교했을 때 내 시계가 빨리 움직인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절대적인 시간 자체가 쟤보다 내가 느린 경우는 없어. 자, 그리고 3번, 광원에서 반짝인 빛이 검출기에 도달하는 사건을, 그러니까 이제 영희가 봤을 때 동시에 광원에서 반짝여서 양쪽 끝으로 동시에 출발하고, 그리고 양쪽 끝 검출기 A, B에 동시에 빛이 도달하는 사건을 보잖아, 영희는. 자, 영희는 그렇게 보는데 이 사건을 철수는 어떻게 보냐는 거야. 자, 이런 문제를 푸는 키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기준을 잡아야 돼. 누가 보든지 똑같은 사건이 뭔지를 먼저 찾아야 돼. 자, 누가 보든지 똑같은 사건은 뭐냐면, 어떤 관성계에서 보든지 간에 같은 장소에서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잖아? 그러면 그거는 어떤 속도로 움직이는 관성계가 보든지 간에 똑같이 일어나요. 다시, 누가 보든지 간에 같은 공간에서 두 사건이 동시에 뭔가가 일어나잖아요? 그럼 그 사건은 누가 봐도 다 똑같이 봐. 특수상대성 이론이 동시가 아닐 수도 있다는 내용이 핵심이잖아. 그런데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은 절대적인 위치에서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는 누가 봐도 동시에 본다고. 특수상대성 이론이라는 게 발생하는 이유가, 두 사건이 내 눈에 들어오기까지 공간상의 정보는 달라지는데, 뭐 우주선의 이동이라던가 그런 것 때문에 공간상의 정보는 달라지는데 빛의 속도는 동일하니까 발생하는 모순이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만약 그 두 사건이 같은 장소에서 일어나면 내 눈에 들어올 때까지 시간이 똑같을 거 아니야. 그게 모든 관성계에서 봤을 때 다 똑같다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영희가 봤을 때 광원에서 A로 가는 광선과 B로 가는 광선이 방출을 해서 검출기 A, B에 각각 도달하는 사건이, 광원에서 A로 빛을 방출하는 사건과 광원에서 B로 빛을 방출하는 사건이 같은 위치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잖아. 그럼 이 사건은 누가 보든 똑같은 사건이에요. 반면에 동시에 방출된 빛이 검출기 A, B에 동시에 도달했다고 영희가 봤어. 근데 그 사건은 A라는 위치에서 도달하고 또 B라는 위치에서 도달하잖아. 그러니까 다른 위치에서 동시에 발생한 사건이야. 그거는 관찰하는 관성계마다 다 다를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철수가 봤을 때 일단 광원에서 빛이 동시에 나오는 걸로 봐요. 그러면 빛이 양쪽 끝으로 이동하겠지? 각각 속도 C로 쭉 날아가는데 우주선이 오른쪽으로 가버리는 거야. 그럼 B는 빛이 가는 대로 와버리고 A는 빛이 가는 만큼 도망치는 거야. 그러면 B로 가는 빛 입장에서는 개이득이지. 자기가 가야 되는데 B가 오고 있으니까. 근데 A는 어때? 빛은 A로 가야 되는데 A가 도망치고 있어. 그러면 어디 쪽이 빛이 먼저 도달할까? B에 먼저 빛이 도달하는 거야. 뭐 말인지 알겠니? 영희가 봤을 때 동시에 출발하고 동시에 도달한 사건 중에서 철수가 동시에 출발하는 거를 똑같이 보고요,
그리고 동시에 출발한 빛이 우주선 프레임 자체가 움직이니까 B에 먼저 빛이 도달하고 그 다음에 A에 도달하는 걸로 보는 거야.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이유가 이 광원에서부터 A까지의 거리랑 광원에서부터 B까지의 거리가 똑같아서 그런 건 거 알고 있죠. 문제 이제 거리에 대한 정보가 직접적으로 주어져 있진 않지만 영희가 봤을 때 동시에 출발하고 동시에 도달한다는 말이 빛의 속력은 당연히 같겠고 빛의 이동 시간이 같다는 뜻이니까 빛이 이동하는 거리가 같다는 뜻이겠지. 그래서 이 거리가 같다는 전제하에서 지금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정도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지. 제가 방금 전에 이 3번을 풀면서 말한 내용이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럼 4번. 우주선의 길이는 누가 더 길다고 측정할까요? 영희는 우주선이랑 자기랑 같이 움직여. 그러니까 우주선이 정지해 있다고 생각하고 우주가 움직이는 거야. 근데 철수는 어때? 철수를 비롯한 우주가 가만히 있고 영희가 타고 있는 우주선이 움직여요. 움직이는 물체에 대해서는 반드시 길이 수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영희는 우주선의 길이를 원래의 길이, 즉 고유 길이로 측정을 하고 철수는 고유 길이에서 로렌츠 인자분의 1만큼 줄어든 수축된 길이로 관측을 하겠죠. 그래서 우주선의 길이는 고유 길이로 관측하는 영희가 더 길다고 측정하는 거야. 자, 그럼 비슷한 상황인데 이번 상황을 좀 볼까요? 자, 똑같은 상황처럼 보이지만 이번에는 광원이 A, B야. 그리고 검출기가 중앙에 있는 거야. 영희가 봤을 때 광원 A, B에서 동시에 출발한 빛이 동시에 검출기에 도달하고 있는 사건인 거야. 자, 그러면 이걸 철수 어떻게 보냐면요. 이제 여러분들이 1번을 풀었으니까 이제 하는 실수가 아까 전에 쌤이 출발하는 빛이 동시에 출발한다고 했어. 그러면 빛이 동시에 출발을 쭉쭉 하는데 우주선 자체가 움직이고 있으니까 검출기가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거야. 빛은 상대 속도가 적용되지 않으니 C로 똑같이 날아가고 그럼 검출기가 B 입장에서는 도망치고 A 입장에서 가까이 오니까 A에서 출발한 빛이 검출기에 먼저 도달하고 B에서 출발한 빛이 나중에 도달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푸는데 이러면 틀려요. 왜냐하면 이번에는 같은 위치에서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사건이 뭐야? 검출기에 빛이 도달하는 사건이 같은 위치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영희가 봤을 때 빛이 광원 A, B에서 출발하는 사건은 동시에 일어나지만 위치가 달라. 공간이 다르다고. 관찰하는 관성계마다 다 다르게 관찰할 수 있어요. 동시가 아닐 수 있어. 그런데 검출기에 A에서 출발한 빛과 B에서 출발한 빛이 중앙에 딱 도달하는 사건은 영희가 봤을 때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사건이잖아. 그 사건이 모든 관성계에서 다 똑같이 보는 거야. 그럼 철수가 봤을 때도 같이 도달해야 돼. 그러면 반대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검출기가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데 광원 A, B에서 방출한 빛이 동시에 도달한 거야. 그러면 A 입장에서는 내가 쏜 빛이 그렇게 많이 안 가도 돼. 검출기가 오니까. 근데 B는 어때? 내가 쏜 빛이 검출기가 도망치고 있으니까 많이 가야 돼. 그럼 B가 먼저 쏴놔야 되는 거야. 그래서 B가 먼저 빛을 방출을 하고 A가 나중에 방출을 해야 A는 짧은 거리를 가고 B는 먼 거리를 가서 검출기에 동시에 도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철수는 어떻게 봐요? B가 먼저 방출하고 A가 나중에 방출하고 검출기에 동시에 도달하고. 느낌이 좀 오니? 자, 그 다음에 3번도 한번 볼까? 자, 3번 같은 경우에는요. 철수가 봤을 때 광원 A, B에서 동시에 출발해서 검출기에 동시에 도달한 거야. 자, 그럼 봐봐. 철수가 봤을 때 검출기에 동시에 도달하려면 아까 전 문제 우리 생각해보면 검출기는 오른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A는 짧은 거리만 가도 되고 B는 먼 거리를 가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B가 먼저 쏴야 돼. 근데 문제에서 어땠대? 광원 A, B에서 동시에 빛이 반짝였대. 야, 동시에 빛이 반짝였는데 어떻게 검출기에 동시에 도달하지? 광원으로부터 검출기까지 거리가 애초에 달랐다는 뜻이야. 물론 지금 그림은 반반인 것처럼 그려져 있지만 이 검출기가 사실은 약간 B 쪽에 가깝게 이쪽에 있었던 거야. 그래서 검출기가 오른쪽으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B에서 출발한 빛이 가야 되는 거리랑 A에서 출발한 빛이 가야 되는 거리가 같아질 수 있었던 거야. 오케이? 그림 자체를 신뢰하지 마라. 지금 제가 한 요 1번, 2번, 3번만 잘 하시면요. 웬만한 상대성 이론은 건드려 볼 수는 있어. 물론 맞추는 게 거의 없겠지. 근데 도대체 내가 왜 틀리는지 모르겠는 그런 문제들 있잖아. 이제 그런 것들을 잘 푸는 방법 알려줄게. 자, 보통 여러분들이 수소상대성 이론을 문제를 틀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우주선 내지는 빛시계의 길이라는 개념이랑 빛이 가야 하는 경로, 저는 광경로라고 부르는데요. 요 두 개를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이야. 그걸 구별하는 연습을 좀 해볼까? 자, 일단 우주선의 진행 방향과 빛의 진행 방향이 수직인 상황에 대해서 먼저 좀 볼게요. 빛시계가 지금 우주선의 진행 방향이 수직하게 서 있는 상황이야. 그 상황에서 우주선의 내부에 있는 관찰자가 봤을 때는 이제 바깥이 막 움직이고 있고 내부에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 그래서 빛시계의 바닥에서 출발한 빛이 천장을 찍고 다시 내려오는 사건은 그냥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화살표처럼 올라갔다 내려오는 이동으로밖에 보이지가 않을 거야. 지금 빛시계의 길이가 D라고 했을 때 왕복 운동을 해야 되는 거리는 2D가 되겠지. 그런데 외부에서 봤을 때는 어때? 외부에서는 빛시계 바닥에서 출발한 빛이 천장으로 이동하는 동안 우주선 자체가 움직이잖아.
그래서 대각선 방향으로 위쪽으로 움직였다가 다시 대각선 방향 아래로 움직이는 그런 거리가 될 거거든. 그러면 외부에서 봤을 때 빛이 움직여야 되는 거리가 내부에서 봤을 때보다 더 길어요. 하지만 빛시계의 길이는 어때? 빛시계의 길이는 똑같아. 요 차이점을 알겠니? 그래서 요거를 표로 정리해보면요. 자, 빛시계의 길이는 2D로 내부에서 봤을 때도 외부에서 봤을 때도 똑같아. 근데 빛이 움직여야 되는 거리는 내부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2D지만 외부에서 봤을 때는 스몰 d보다는 큰 라지 D, 이 라지 D가 되는 거야. 지금 대각선의 길이를 제가 라지 D로 표현한 거 아시겠죠? 그럼 빛의 경로가 외부에서 봤을 때가 더 크니까 빛이 이동해야 되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잖아. 근데 속력은 광속은 항상 C라고. 어떤 관성계에서 봐도. 그러니까 C분의 2D, 얘는 C분의 2 라지 D가 되니까 빛이 움직여야 되는 시간도 오른쪽이 더 큰 거예요. 지금 제가 여기 해놓은 요 그림에서 물어볼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아. 지금 요것만 해도 기음,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까지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될 거는 빛시계의 길이랑 빛이 실제로 이동하는 경로를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자, 수식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요거 끝까지 들으면 여러분들한테 진짜 도움 될 거예요. 자, 이번에는 빛이 우주선의 진행 방향과 수평원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야. 그게 무슨 뜻이야? 우주선이 지금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을 때 빛도 오른쪽으로 갔다가 빛시계가 찍고 반대 방향으로 오는 상황인 거야. 자, 그럼 우주선 내부에서 봤을 때 내부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우주가 뒤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으로 보기 때문에 빛의 편도 이동거리, 요거를 제가 S 내부라고 하겠습니다. 내부에서 봤을 때 이동거리 S 내부는 그냥 빛시계의 길이 L일 거야. 그럼 빛의 속력 V는 광속 C일 거고, 그럼 요 두 개를 통해서 빛이 편도로 가는 데 걸리는 시간 T 내부를 계산해 보면 얘는 C분의 L일 거예요. 간단하죠? 얘들아, 요거 기억해. C분의 L이야. 빛이 바닥에서 출발해서 천장에 찍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C분의 L이라는 뜻이야. 그 완복 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C분의 2L이겠네? 자, 요거 기억하세요. 근데 이제 외부에서 봤을 때부터 문제가 생기거든? 자, 외부에서 봤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제 우주선이 움직여버리는 거야. 빛의 이동 경로가 달라져요. 빛이 가는 동안 빛의 이동 시간을 제가 T외라고 적겠습니다. 외부에서 봤을 때 빛의 편도 이동 시간이야. 그럼 이 T외 시간 동안 빛이 이동하는 거리를 S외라고 준다면 얘는 일단 우주선의 길이 수축이 일어났잖아. 원래 길이가 이만큼이었는데 길이 수축 때문에 이만큼으로 줄었다고. 그래서 원래 길이 L에서 로렌츠 인자분의 1만큼 길이가 줄어든 거야. 로렌츠 인자가 항상 1보다 크니까 길이 수축이 일어나면 그냥 로렌츠 인자분의 1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우주선이 0.6C로 움직이고 있다고 지금 조건이 돼 있거든. 그럼 0.6C로 움직이고 있는 물체에 대해서 로렌츠 인자는요. 로렌츠 인자는 0.8분의 1이야. 계산해 보세요. 여기 피타고라스로 예쁘게 나와서 이제 6이랑 8은 서로 이제 숫자를 바꿉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쉽게 착각하는 게 빛이 가는 동안 이동한 거리가 우주선의 수축된 길이만큼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수축된 거리만큼만 가면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 수축된 길이가 이동을 해버리는 거야. 앞쪽으로 간다고. 속도 V로 움직인다고. 그럼 빛은 여기서 출발을 해. 출발해서 쭉 가는데 자기가 도착해야 되는 도착 지점이 뒤쪽으로 빠져 있는 거야. 얼마 동안? T 외 시간 동안. 그치? 그래서 얘는 가야 되는 경로가 추가돼요. 이동 거리는 우주선의 이동 속력 0.6C 곱하기 우주선의 이동 시간 T 외만큼. 그렇지 않아? 그럼 로렌츠 인자분의 1을 대입해주면 얘는 5분의 4L 플러스 0.6C T 외가 되잖아. 얘들아, 이거 헷갈려도 끝까지 봐봐. 근데 이 이동거리를 빛이 어떤 속도로 가는 거야? 광속 C로 가는 거야. 그럼 이거 두 개를 이용해서 빛이 가는 동안 이동시간 T외를 계산할 수가 있겠지.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이 식에다가 C로 나눠주면 돼요. 쏘리, 여기 4가 빠졌네. 그러면 여기다가 C를 그대로 나눠주면 50분의 4L 플러스 0.6C T외가 되는 거야. 그럼 T외 정리할 수 있겠지? T외는 몇이 되니? 얘가 넘어가서 0.4가 되고, 그럼 10분의 4를 이항해서 4분의 10으로 바꿔주면 얘는 1분의 2C가 되는 거야. 우리 아까 전에 내부에서 봤을 때 빛의 편도 이동 시간은 몇이었어? C분의 L이었거든? 근데 이번에 2배가 된 거야. 그러니까 빛의 이동 경로도 늘어났고 빛이 이동해야 되는 시간도 늘어난 거야. 자, 그러면 이번에는 간 빛이 오는 경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간 빛이 오는 동안에도 아까 전에 했던 거랑 똑같이 해볼게. 빛이 오는 동안 이제 걸린 시간을 T외라고 하는데, 외부에서 본 시간 T외라고 하는데 이번에 프라임을 달게요. 빛이 오는 동안 빛이 이동한 거리 S외 프라임은 아까 전이랑 똑같이 하면 되겠지. 자, 반대쪽 끝에서 출발한 빛이 우주선 길이 자체는 길이 수축이 일어났어. 그런데 도착해야 되는 벽이 이번에는 오는 상황인 거야. 그래서 이동해야 되는 거리가 줄어들겠지. 그럼 아까 전이랑 똑같이 생각해보면 로렌츠 인자분의 1에다가 L을 곱해서 수축된 길이를 적어주시고, 그러면 5분의 4L에다가 이번에는 벽이 오고 있으니까 가야 되는 거리가 줄었어. 얼마만큼 줄었어? 우주선이 0.6C로 T외 프라임 시간 동안 이동하는 만큼 줄었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0.6C T외 프라임이 되는 거야. 이 거리를 이동하는 동안에도 빛의 속력은 여전히 광속 불변이니까 C로 이동하고, 그러면 빛이 오는 동안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T외 프라임은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얘분의 얘를 취해주면 또 얘를 계산할 수가 있겠지. 그럼 얘는 몇이야? 5C에 4L 마이너스 0.6 T외 프라임이 되니까 이번에는 넘어가면서 1.6이 되겠죠? 자, 그러면 T
왜 프라임은 최종적으로 값이 몇이 나와요? 10분의 16을 이항해서 16분의 10으로 바꿔서 약분해주면 20분의 L이 나오는 거야. 아까 전에 우주선 내부의 관찰자가 편도 이동 시간 계산했던 10분의 L에 비해서 몇 배가 됐어? 2분의 1배가 된 거야. 자, 여기서부터 너네들이 문제가 풀 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 자, 빛이 어떤 경로를 이동하는데 정지한 관찰자보다 외부 관찰자가 봤을 때 시간이 줄어들어 버린 거야. 너네들이 배운 거라고는 고유 시간에 대해서 시간 팽창밖에 배운 게 없어. 시간 지연밖에 배운 게 없어. 시간은 항상 늘어나야 되는데 시간이 줄어든 거야. 그래서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아니 왜 움직이는 관찰자가 왜 시간이 더 줄어들지? 이제 이런 혼란스러운 지점이 생기거든. 그게 혼란스러운 이유가 여러분들이 고유 시간과 시간 지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야. 그 기준을 이제 정리해 드릴게요. 자, 지금까지 봤던 내용을 제가 표로 다 정리를 해봤습니다. 표로 정리를 하면 자, 내부에서 봤을 때 BC계의 길이는 L이야. 그리고 외부에서 봤을 때 BC계의 길이는 수축이 일어났을 때니까 5분의 4L이야. 이거는 내부가 봤을 때 더 길어. 그런데 가는 빛의 이동 경로는 길이 수축이 일어났지만 도착 지점이 뒤로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는 빛의 이동 경로 자체는 커져요. 내부 관찰자가 관측했을 때보다 빛이 가야 하는 경로가 더 커진다고. 길이 수축이 일어났지만 이 포인트를 알겠니? 관찰자가 본 우주선의 절대 길이랑 빛이 가야 되는 경로는 다른 개념인 거야. 그리고 오는 빛의 이동 경로는 길이 수축이 일어난 데다가 내 도착 지점이 날 향해서 와주고 있거든? 그러니까 경로 자체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내부 관찰자랑 비교했을 때 빛의 이동 경로가 더 작아. 이 차이점 아시겠죠? 이동 시간은 속력으로 나눠준 거니까 이 값들에다가 C로 다 나눠준 거야. 그래서 문제에서 묻기를 얘들아 빛이 가야 하는 경로랑 빛의 이동 시간이랑은 사실상 똑같은 질문이에요. 광속 불변 때문에 빛의 이동 경로에다가 C를 나눠주는 게 결국 이동 시간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동 경로를 물어본다 또는 빛의 이동 시간을 물어본다. 그러면 광경로 생각하시면서 똑같은 질문이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정지한 관찰자에 대해서 시간 팽창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얘는 시간 팽창이 일어나는데 얘는 왜 시간이 수축돼 버려요? 이건 시간이 왜 수축돼 버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고유 시간에 대해서 시간이 지연된다는 개념은 너무 당연하게도 고유 시간을 정의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근데 고유 시간의 정의가 뭐야? 고유 시간의 정의는요, 어떤 한 관성계에서 관측을 할 때 서로 다른 두 사건을 같은 위치에서 관측할 수 있을 때 그 사건의 시간 간격을 고유 시간이라 하잖아. 근데 가는 사건과 오는 사건은 같은 장소에서 출발과 도착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야. 그래서 고유 시간을 얘기하려면 왕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빛의 왕복 시간을 한번 계산해 보잖아요. 내부에서 봤을 때는 가는데 걸리는 시간과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C분의 L로 똑같으니까 C분의 L에다가 2를 곱해가지고 빛의 왕복 시간을 표현해 줄 수가 있겠고, 그리고 외부에서 봤을 때 빛의 왕복 시간은 아까 전에 가는데 걸린 시간 C분의 2L에다가 오는데 걸린 시간 2C분의 L을 더해주면 2C분의 5L이 나와요. 그러면 얘네 둘이를 비교해보면 외부에서 봤을 때 빛의 왕복 시간이 더 크거든? 우리가 이 식으로부터 비로소 고유 시간과 시간 지연을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내부에서 봤을 때 빛이 출발한 사건과 빛이 도착한 사건은 이제 다른 두 사건이지만 같은 장소에서 일어났어. 그러면 빛이 출발하고 도착할 때까지 일어난 그 시간 간격을 내부에서는 고유 시간으로 보고 그 똑같은 사건을 외부에서는 시간 지연으로 관측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이 시간 지연 정도는 이 값 두 개를 비교해 보면요, 로렌츠 인자만큼 차이가 나요. 두 사건이 같은 장소에서 측정이 돼야 시간 간격이라는 개념이 생겨날 수가 있는 거야. 사실 이건 진짜 중요해서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 하셨다면 이해될 때까지 돌려보셔도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이거 문제 풀 때 정말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빛의 왕복 시간으로 생각해보면 내부 관찰자는 고유 시간으로, 외부 관찰자는 팽창된 시간으로 관측을 하고, 그리고 시간에다가 광속 C를 곱해주면 이동 경로가 나오잖아. 이동 거리가 나오잖아. 그래서 이동 거리도 시간이랑 같은 경향성으로 대소 비교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까지. 그럼 좀 일반화를 시켜볼게요. 요거는 외우고 들어갑시다. 자, 빛이 어떤 거리를 왕복하는 데 걸린 시간 또는 왕복하는 데 걸린 이동한 거리 있잖아. 그거는 정지한 관찰계가 봤을 때보다 움직이는 관찰자가 봤을 때 항상 더 커요. 아, 길이 수축이 일어나가지고 뭔가 이렇게 상황이 복잡하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움직이는 사람이 관측하는 빛의 왕복 시간 또는 왕복 거리가 항상 더 깁니다. 무조건 더 길어요. 그리고 우주선이랑 빛이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 우주선 안에서 빛이 움직이는데 우주선이랑 빛이랑 같은 경로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가는 동안에 빛이 이동하는 거리랑 빛이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은 외부의 정지한 관찰자가 우주선에 타고 있는 내부 관찰자보다 항상 더 크게 관측해. 무조건. 그리고 반대로 우주선의 진행 방향과 빛의 진행 방향이 반대로 가는 경우, 우주선은 이렇게 가는데 내부에서 빛이 이렇게 가는 상황인 거야. 그런 상황에서는 빛이 가야 되는 경로랑 시간을 우주선 외부에 있는 지면에 정지한 관찰자가 우주선 내부에 움직이고 있는 관찰자보다 항상 더 짧게 봐요. 무조건 짧게 봐요. 요거를 사실 외운다기보다는 이 빛의 움직임 경로를 생각해봐.
우주선이랑 빛이랑 같이 갈 때는 빛이 출발하고 나서 빛이 도달해야 되는 이 도착 지점이 계속 뒤로 날아가? 그럼 뭔가 빛이 오랫동안 가야 될 것 같지 않아?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걸리는 거는 근데 길이 수축도 일어나지 않나? 근데 길이 수축되는 정도보다 우주선이 가는 정도가 더 크리티컬하다고. 반대 방향은 똑같은 거야. 우주선이 가는 방향과 빛의 경로가 반대 방향인 경우에 빛이 가야 되는 도착지가 지금 빛을 향해서 오고 있는 거야. 그럼 가야 되는 거리가 더 짧아지는 거지. 요거는 자명하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내용을 외운다기보다 이제 광속 불변의 원리를 적용해가지고 상상을 해보시는 거예요, 문제를 풀 때. 자, 요 내용 완벽하게 이해하셨으면 이제 상대성 이론 문제는 틀릴 문제가 없어요. 자, 바로 수능 특강 문제 풀러 가세요. 올해 수능 특강만 풀지 마시고요. 이전에 그 전전에 시험 수능 특강도 풀어봐. 3점짜리 문제에 팽수가 나왔던 해가 있거든. 그 24학년도 수능 특강인지 23학년도 수능 특강인지 있는데 그때 수능 특강 상대성 이론 문제가 진짜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연습해 보시면 실력이 빨리 많이 늘 겁니다. 요 개념들 생각하시면서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